돈일까요? 명예? 권력? 저는 뭐니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 자산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모든 에너지가 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가 하드웨어라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소프트웨어, 평생 학습을 통한 컨텐츠를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하냐 하면, 나이는 40이고 50인데 그 사람은 성장이 40인 사람은 30살에, 50인 사람은 40살에 멈춰진 임직원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평생 학습을 해야만 성장 발전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저는 오랜 기간의 경영자 생활을 통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작던 크던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공부해 나아간다면 이런 건강한 신체, 그러한 좋은 콘텐츠를 안았을 때 인생은 풍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가보면 모든 국민들이 너나를 막론하고 2개국어 내지 3개국어의 외국어를 자유롭게 합니다. 택시를 타던 음식점을 가던 어딜 가던 하죠. 또 베넬룩스 3국, 벨지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세 나라 조그만 나라들이지만 강소국들이죠.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 생산성이 제일 높습니다. 또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스위스는 한 3, 4개국어를 하죠. 제가 우리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10년 후 내지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인들이 2개국어 내지 3개국어의 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국력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강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공부를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죠.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생 학습을 같이 했던 친구가,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40년 직인데 둘이서 경쟁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루는 제 사무실, 일주일에 2번 하는데 하루는 친구 사무실. 일어를 10년을 같이 했고 중국어를 8년을 같이 했습니다.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그럴 때까지 했는데,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말이 안 통할 때 일본과 중국을 출장 갔을 때 하고, 지금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제가 출장 갔을 때 그 여행의 깊이와 넓이와 즐거움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려운 언어 아니더라도 그냥 의사소통, 어린 애기들이 의사소통 다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만 되면 다 합니다. 그 정도만 배워도 우리는 엄청난 국력신장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경쟁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최종 결선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인재를 발탁하고 평가하는 평가요원으로도 우리 그룹 내에서 오랜 기간 일했습니다. 그러한 글로벌 인재를 우리가 선발하기 위해서 10가지 그 역량을 선정했는데, 그 나머지는 다 생략하더라도 이 3원의 가장 가운데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반드시 A를 맞아야 됩니다. 다른 게 전부 수를 맞았더라도 요 가운데 있는 게 하나라도 우가 나오고 양이 나오면 이 사람은 글로벌 인재로 선발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Communicating Effectively,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글로벌 인재로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아무리 우수해도 글로벌 시대에 옆나라 글로벌 무대와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효과적인 인생, 삶을 살기가 쉽지 않고 효과적인 기업 경영 또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한국인이 10년 후, 20년 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라도 그러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고, 인생 또한 여행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사업도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준비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 꿈을 조그맣게라도 기업에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처럼 자기 몇 년 후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놓는다면 참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고 매년 조금씩 고쳐보는데, 사회에서 성공한 기업가로서 주위와 더불어 살고 그리고 사랑받으며 예술과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고 또 새해가 되면 좀 또 바꿔보고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 플랜 B입니다. 즉 예비군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건강, 평생 학습, 이러한 준비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실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준비하고 큰 꿈이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월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CEO 3, 40분이 동양고전 공부를 매주 6시부터 8시까지 정말 새벽 기도하듯이 했는데, 5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딱 교훈을 지금 갖게 된 것은 실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꿈이 좋고 준비를 잘해도 실행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가 되면 누구나 새해 계획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한두 달 지나면 조금 잊어버렸다가 여름쯤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연말에는 무슨 계획 생겼는지 기억도 잘 안 나죠. 제가 젊은 청년 장교 시절에 조그마한 책방에서 영어 공부할 겸 책방을 들렸더니 아주 작은 문고판 책이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자서전입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거기 내용인즉슨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대위 시절에 미국에서 핵 잠수함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러한 잠수함 요원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하는 과정입니다. 앞에 면접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레코버 대령이었어요. 레코버 대령이 물어봤습니다. 카터 대위, 귀가는 사관생도 시절에 공부를 잘 했는가? Yes, sir.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 했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성적도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Yes, sir.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진 않아서 우물우물하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레코버 대령이 물어봤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한마디의 질문이 카터 대통령의 가슴에 항상 남아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생을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질문을 안고 노력한 결과 조지아주의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대통령 직무를 마친 이후에 올해 90이 된 연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는 삶은 후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꿈꾸고 원했던 것을 달성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저는 실무는 대표이사에게 물려주고 이제 회장으로 앉으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아주 조그만 회사를 한 2-3개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준비에 착수했는데 이렇게 도전하고 실행하면서 살아보면 그 인생도 참 멋진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행은 참 쉽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먹었던 것이 용두사미가 되고 또 며칠 지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고전을 공부하면서 2가지 단어가 생각나는데 중용에 나오는 능구의 개념입니다. 아주 쉽게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능구입니다. 작심삼일 돼서 잊어버렸으면 또 시작하고 하는 거죠. 이런 능구의 정신으로 우리가 임한다면 계속 실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천정신입니다.
남이 한 번에 하면 나는 100번에 하고, 남이 10번에 그 일을 해낸다면 나는 1000번이 걸리더라도 해내겠다. 이런 사례는 주위에 요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얼음판에 엉덩방아를 수천 번 찢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 소년제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매트에 얼마나 많이 구르고 넘어지고 했을까요? 야구 선수들 그 세계적인 무대에서 볼을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볼을 던졌을까요? 어깨도 수없이 빠졌을 겁니다. 이런 기천정신, 능구의 정신으로 실행해낸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공에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인가요? 이런 생각을 자문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판소리 사철가의 한 대목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에 우리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저는 각자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자기는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제가 가끔 대학에 특강을 나가는데 물어보죠. 여기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 교훈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하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훈을 몰라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의 교육 이념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거의 대답 듣지 못했어요. 한 1% 정도의 학생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젊은 임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살기가 힘들대요. 그 왜 힘드냐? 그러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살기가 힘들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럼 사교육은 왜 시키냐? 옆에 다 시키기 때문에 나만 안 시키면 우리 애만 뒤떨어집니다. 이게 답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요?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꼭 해야겠다. 제가 볼 땐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나서 대학에 가서 요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고민거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취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학교가 취업 학원인가요? 대학교에서는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낭만도 한번 누려보고 꿈도 키워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캠퍼스의 멋진 그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시와 취업에 올인한다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큰 리더와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기러기 유학 이야기입니다. 기러기 아빠. 재미있는 게 맥킨지라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만든 2020년도 한국 리포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러기 아빠 얘기가 나와요. 영어로 써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기러기 아빠는 방학 때 되면은 가끔 철 따라 기러기가 오니까 외국 가서 아기 보고 오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 그 다음에는 독수리 아빠입니다. 독수리 아빠는 돈도 많고 시간도 있어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가는 아빠예요. 또 하나는 펭귄 아빠입니다. 펭귄 아빠는 날개는 있지만 날아갈 수가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애를 보러 못 가고 그냥 멀리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애들을 꼭 유학시켜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겠다라는 계획하에 한다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하니까 나도, 옆집이 하니까 나도, 이것은 주인공이 해야 할 삶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5년째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 덴마크 회사를 다니면서 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덴마크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덴마크인은 행복지수가 매년 세계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는 41입니다. 왜 덴마크인은 항상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까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재미있는 얘기는요, 우리 회사 초창기에 덴마크 기술자가 와서, 엔지니어가 와서 회사에서 한 3년 일하다 갔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는 평생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싶고 할 거래요. 그런데 자기는 임원은 되고 싶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 누구나 다 사장 되고 싶고 임원 되고 싶은데 귀하는 왜 되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임원 되고 사장 되면 너무 출장도 많고 가족하고 시간도 없고 자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장까지만 있고 부장으로서도 아주 행복하니까 자기 분수에 맞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친구도 형제도 다 사장 되려고 그러고 임원 되려고 그러는데, 덴마크 사람들 택시 운전수를 만나면 나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답답하고 내 시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택시 운전이 최고다. 나의 최고의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만났더니 나는 여러 나라에서 온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 줄 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이 직업을 계속 갖겠다.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한 덴마크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행복지수가 1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시대에 주인공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기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정말 찬란한 문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조선왕조실록, 그러한 기록 문화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없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언어 해설서입니다. 영어도 라틴어도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멋진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러한 찬란한 문화를 바탕으로 품격을 갖춘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이 있다면 공연장에 보내서 우리나라의 춤과 소리와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고궁을 가보게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회사 행사를 할 땐 저는 항상 우리나라 전통 제례를 외국 사람까지 다 합니다. 여기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룹의 회장단입니다. 돼지 머리에 다 절하고, 그리고 이 사진은 유럽 덴마크에 있는 저희 박물관에 대형 사진으로 10년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를 자신감 있게 가지고 감으로써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태권도 하는 장면은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는 4년에 한 번씩 60개국 임직원이 모여서 덴마크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마지막 폐회식 때 2,000명이 보는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문화에 감탄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일본 자동차 회사 닛산의 CEO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니고 닛산의 회장이 유럽 사람입니다.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아는 소니, 일본의 그 유명한 소니라는 회사의 회장이 전 회장이죠. 영국계 미국인입니다. 맨 오른쪽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펩시콜라의 사장인데, 회장인데, 그 CEO는 인디라 누이라는 유명한 인도 여자입니다. 자, 자기 나라 사람이 지금 CEO하고 회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Why not Korean? 왜 한국인이 그 자리를 가지 못하는가? 저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무대에 나아가서 저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다른 나라 사람이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을 양보할 이유가 없죠. 한국에서 직원으로 커서 여러 나라의 사장으로 이미 파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삶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 삶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유로운 삶.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안전 문제, 하여튼 지난 10년, 20년 얼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눈만 뜨면 안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삶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밀라노, 이태리의 밀라노를 가면 정말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이죠. 두오모. 대리석으로 진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동안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지었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정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더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조각등은. 우리가 대역사를 만들 때 내 임기 동안 다 마쳐야겠다.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다 해야겠다. 내가 회장하는 동안 이거 다 해야 돼. 이런 자세보다는 기본과 원칙을 중시해서 내가 여기까지 철저히 했으면 그 다음 세대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게 서둘러 한다면 항상 사고 왕국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 100년 이상 지금 짓고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정말 가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문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정문이 없습니다. 그냥 임시문으로 막아놨지. 왜냐? 아직까지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우디 사망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완공하려고 그런다는데 그때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년이 걸리면 어떻고 20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대역사를 시간을 두고 여유 있고 기본과 원칙에 맞게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면 위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risis Management. 위기가 닥쳤을 때 기본과 원칙을 갖고 있는 데는 위기가 잘 닥치지도 않을 뿐더러 위기가 닥쳤을 때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꽁꼬두. 지금은 사고가 나서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뉴욕에 주재할 때 3번 이 꽁꼬두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음속에 2.5배 정도 달리니까 그 공군 전투기만큼 빠른 여객기입니다. 1984년으로 기억하는데 파리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향해서 날아갈 때 대서양 한복판에 날아가고 있을 때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이 4개인데 그 중에 3번 엔진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 30분쯤 숨을 죽이고 있으니까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제 3번 엔진이 현재 폭발된 상태인데 기본적인 수습이 다 완료돼서 파리로 다시 회항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리 상공까지 갔습니다. 블란서 파리 상공을 도착했는데 빨리 내려야 될 텐데 내리질 않고 주변을 선회합니다. 방송이 또 나왔어요. 기름이 많이 남아서 기름을 다 소진해야 착륙이 가능하다. 아니면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도울 때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정말 간이 콩할 만하죠. 그렇지만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이 기장과 승무원들이 얼마만큼 기본과 원칙에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전하게 내렸을까요? 저는 기본과 원칙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지 않은 승무원이 만일에 그 비행기를 운영했다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게 있고 꼭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영어로 그걸 꼭 해야 될 일은 cardinal virtue라고 얘기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cardinal sin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주 여유롭고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 삶 중에 마지막으로 만남을 소중히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한 단어로 딱 대답을 한다면요. 열정, 노력, 실력, 인내, 뭐 많은 답이 나옵니다. 다 정답인데 저는 성공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만남은 대단히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이 악수를 한 때가 1963년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고등학생 빌 클린턴이 만 30년 후에 이 만남으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 저 먼 시골에 알칸소의 촌뜨기 고등학생이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정말 큰 꿈을 꾸었을 것이고 준비하고 실행해서 결국은 대통령에까지 이르는 장면입니다. 만남은 그야말로 성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또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보다 1년 전 1962년에 백악관에서 똑같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는데 동양에서 온 조그마한 고등학생입니다. 이 사람이 만 44년이 지나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저는 오늘의 여러분과의 만남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화두에 동양고전에 나오는 장자의 이야기로 공간과 시간과 지식의 경계를 넘어서서 초경계적인 사고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서양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태리의 물의 도시 베니스를 도착했는데 베니스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물의 도시니까 수상 택시를 타고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 이런 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Changing place, 장소와 공간을 바꿔라. 둘째가 Changing time, 시간을 바꿔라. 셋째가 Changing thought, 생각과 지식을 바꿔라. 그렇다면 Changing future, 미래가 바뀔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 동양의 장자의 이야기와 서양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 내용일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아침 모두에게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매일마다의 아침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힘들었더라도 힘차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